아, 우리 간다고 지금 딱 불이 켜졌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워커 장군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 워커 장군이 누군지 아시는 분 다 아네. 소리 안 들어.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보다가 이제 조금 더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요. 예. 12월 23일 같으면은 흥남철수가 12월 14일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145태가 열흘 뒤에 서울이 뺏겨요. 서울이 위태위태한 순간인데 요 전방에 미 24사단 지휘부가 있어가지고 24사단 그 현장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미8군 사령관이니까 3스타 모의고사니까는 거기 가기 위해서 숙제입차 2대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 그냥 이 길이 아니라 요 안쪽 길이었어요. 요 앞쪽에. 그랬는데 6사단 2연대 국군 6사단 2연대 수송부에서 그 정비하는 사람이 민간인이 차를 정비하다가 5대를 정비가 끝나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던 거야. 시운전. 한 대가 통과하고 2대가 통과하고 4번째 차고 충돌을 해버렸어요. 충돌하면서 워커 장군은 집차 앞에 타 있으니까 앞차 유리이 깨지면서 몸이 바깥으로 떨어져서 직사하셨어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64 35기 선배인 송재익 선배님이 매년 12월 23일 되면은 여기 와서 꽃 바꾸고 닦고 추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장소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길 옆에 안 보이니까 길 옆에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가 전사하신 장소는 아니다. 저쪽에 있는데 예, 그쪽에 안에 하면 다 눈에 안 띄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도 사실은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거고 묵념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동 묵념. 바로. 그러면은 이제 실제 예, 전사하셨던 그 장소, 안타까운 장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희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워커 장군님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먼저 이분은 1889년도에 그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18살에 웨스트포인트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재수를 해서 19살 다시 입대를 했어요. 6살 들어가셔가지고 1908년에 소위로 임관하세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기관총 대대장, 음성무거운장을 2개를 받으세요. 2차 1세대전 끝나고 나서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교관을 하시고 그러다가 워싱턴에 있는 3사단 5여단 부단장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워커 장군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은 그 5여단장이 마샬 장군이야. 마샬 장군하고 인연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뭘 또 하냐면은 아이젠하워가 643년 후배예요. 친분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1939년에 마샬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발발 지미가 있으니까 마샬 장군이 기갑부대를 만들어요. 기갑부대를. 그 패튼 장군을 임명을 해서 기갑부대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워커 뭡니까? 불도저의 불도가 아닙니까? 딱 물은 거야. 마샬을. 아, 나도 기갑부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마샬 장군이 패튼 장군 밑에 3기갑 연대장으로 이 워커 장군을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령 진급하고 5개월 만에 원스타가 돼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투스타가 돼. 패튼 장군이 엄청난 영웅이 다 아시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독일이 제일 무서워했던 패튼 장군인데 패튼 장군 휘하의 20군단장으로서 별명이 유령군단이야. 유령군단. 고스트 코어 해가지고 그 유령군단장을 역임하면서 제가 보니까 매트 전투, 벌지 전투, 그리고 독일 본토 격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점령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2차 대전 끝날 때 최고 훈장인 수훈 십자훈장을 받아요. 최고 훈장을.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그 본토에 있다가 이제 일본군 주둔지의 총사령관이 메가더인데 메가더가 이제 워커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미
미 주일 일본에 주둔한 8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48년도에 임명이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 남침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 장군한테 연합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네가 빨리 가서 지켜라. 그래가지고 최초의 24산을 파견해서 오산 정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1기병사단, 25부병사단 투입되는데 밀려 낙동강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해상 육해공군 합동으로 해가지고 서만화전용은 또 상륙하고 이게 올라가는 전법인데 패턴 장군 밑에 있던 워커 장군은 기동전에 팍 치고 올라가고 이것만 염두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 메가더 사령부는 메가더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유럽 출신 장군들 싫어해.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운 그 사람들만 딱 구성이 돼 있는 거야. 워커 장군이 왕따가 된 거야, 왕따. 자기 참모들하고만 이제 어울리려 그리고 워커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패튼하고 유럽에서 싸웠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왕따 시켰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는 야, 덩커크 장군 전투라는 거 아시죠? 네, 덩커크. 네. 한국에서는 제2 덩커크는 없다. 무조건 지켜라. 근데 병력을 안 줘. 장비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지켜라 그러다가 죽겠는 거야, 워커 장군은. 그래서 워커 장군이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내가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한 게 아니다. 참 더럽다. 오기로 싸웠다. 그런 말을 넋두리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워커 장군은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 휴하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1980년생이야. 근데 워커 장군은 1989년생이야. 9살 차이야. 1889년. 그러니까 9살 차이야. 그러니까는 메가더가 뭐라 그러냐면 저 늑다리자 버거운 부하. 완전히 그냥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만약 교통사로 전사를 안 했으면은 보직해임 됐을 뻔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낙동강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그때 가장 워커 장군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Stand or die, 지키지 않으면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수해라. 뭐 제일 척수는 없다. 그 당시에 뉴 코리아 프렌이라 그래가지고는 한국으로 3호하로 철수하는 그 계획도 있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보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흰 특수부대라는 걸 만들어요. 27연대, 법인연대, 그리고 1해병연대, 2개 연대를 기동화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은 북쪽에서 막 내려올 다부동에서 백세엽 장군이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이 광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게 북한군 육사단이야. 육사단이 내려온 거야, 방원산이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2개 연대를 기동화시켜서 온 곳마다 막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 서쪽은. 막아가지고 결국은 낙동범어서 정을 했는데, 메가더는 본토에다 병력을 요청을 하잖아. 그럼 안 줘. 그걸 안 줘.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야. 왜? 인천 상륙작전 하려고. 시간을 벌어라. 근데 메가더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럼 메가더만 워커는 몰라. 지켜야 돼. 이게 내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렇게 싸워가지고 낙동방어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힘을 모은 메가더는 바로 인천을 치게 됩니다. 워커 장군이 했으면은 인천 상륙작전도 불가능했어요. 한미 어떤 동맹 관계 이런 걸 잘 기리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 잘 못 챙긴 거죠. 묵념을 했던 워커 장군 전사 기념비 있는 것도 뭐 국가가 하거나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제 개인이 6.25 참전하셨던 개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챙겨갖고 이 장소에다 뭘 설치하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좀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도봉역 2번 출구 건너편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안에 가면은 이제 벤플리트 장군 동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94년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950년 인관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전사한 미 웨스트 포인트 그 장교들을 기리는 그 기념비가 이제 또 육사 교정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들릴 때마다 보면은 참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젊은 나이에 24, 5 그 나이에 그래서 이렇게 남의 나라 와갖고 진짜 지금도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적지만은 지금도 많다 그러잖아요. BTS 뭐 이런 뭐 K-팝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한미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기념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이제 워커힐 호텔이에요. 근데 대부분 국민들이 그냥 뭐 워커힐 호텔, 롯데 호텔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워커힐 호텔도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전쟁 끝나고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조금씩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럴 때 미군들이 휴가나 외출 예방 나가면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서울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것을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야야야 호텔 하나 준비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아차산, 그걸 이제 워커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워커힐 호텔 그 안에 지금 또 그 쓰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휴양시설을 만드는 거지. 예, 휴양시설. 미군들 휴양시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SK그룹의 불화가 돼갖고 이제 워커힐 호텔이 이제 된 거예요. 워커힐 호텔에 볼일 보러 잠자러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안에 가면은 거기에 워커 장군을 기리는 기념비가 제대로 좀 이렇게 갖춰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워커 장군을 기르는 숙소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져보니까 대구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캠프 워커야. 예, 워커 장군을 기려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예. 알았으면 진작 제가 지난번 7월 17일 날 부산 가서 찍을 때 그거 좀 갔다 왔을 텐데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사실. 부산에 부경대학교 있잖아요. 예, 그 부경대학교 안에 워커하우스가 있는 거야. 그 왜 있는가 보니까 워커 장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갖고 8군단장을 할 때 군단사령부에 이제 대구에 설치돼 있다가 대구가 낙동강이 밀리고 하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거기 있다가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안 된다 그러는데 부산으로 옮긴 거야. 그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오늘날 부경대학교가 있는 거기가 미 8군단 사령부가 돼갖고 한 번 18일인가 한 그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령부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또 조금 손을 봤지만은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식당으로 이제 쓰고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다. 예.